배우 고 김세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주 만에 배우 김수현이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오늘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수현과 소속사 법률 대리인이 참석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김수현이 직접 입을 여는 건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과거 김세론과의 교제설이 불거진 뒤 처음입니다. 최근 고 김세론 유족 측의 계속된 폭로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자 직접 나서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소속사는 입장 표명만 있을 뿐 별도의 질의응답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 10일 고 김세론 유족은 김수현이 군 생활 중 보냈다는 손편지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김수현이 고 김세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식 기자회견 자리에서 두 사람의 SNS 대화 등을 추가로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에 대한 입장을 거듭 촉구해왔습니다. 사기였다는 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이제는 성인 이후에만 사기였다고 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기자회견 당시 유족 측은 김수현이 보낸 SNS 대화 내용과 김세론이 지난해 4월 초 김수현에게 쓴 자필 편지도 공개했습니다. 김수현 소속사는 계속된 폭로에 김수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현입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겁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나 가진 것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제게 오는 호의조차 믿지 못하고 항상 무엇을 잃을까, 피해를 볼까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부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저를 사랑해주신 팬분들, 이 기자회견까지 말할 수 없이 애써주신 회사 식구분들 다 이토록 괴롭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폭로될 때마다 내일은 그냥 다 이야기하자. 직접 말하고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자는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망설이게 됐습니다. 내 결정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시 나 모두를 잘못되게 만드는 건 아닐까? 눈물의 여왕 방영 당시에 고인이 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고인은 5년 전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기 4년 전에 1년여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교제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저의 이런 선택을 비판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고인 사이의 일들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니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배우가 되고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지킬 것이 너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방영되고 있을 때도 주연 배우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만약 몇 년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와 함께 연기하는 배우들, 현장에서 밤을 지새우는 모든 스태프분들,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제작사,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분들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인간 김수현과 스타 김수현의 선택이 엇갈릴 때마다 저는 늘 스타 김수현으로서의 선택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일 두려웠습니다. 제가 스타 김수현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독으로 돌아오면 어떡할까?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눈물의 여왕이 방영족이던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다시 그 선택을 할 것입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하나 펴자고 그 결정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김수현이라는 인생을 선택한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비겁하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판하신다면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또 어떤 결과로 돌아올까?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이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좋게 좋게 가자. 리스크 관리하려면 일단 적당히 받아들이는 모습도 보여라. 그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질 거고, 나중에 컴백 준비를 해라. 그 말을 들었다면 저와 고인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폭로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마다 내일은 무슨 사진을 올리겠다, 뭘 터뜨리겠다, 이런 협박을 받지 않아도 됐을 거고, 제 사생활을 담은 사진이 유출돼서 모욕당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를 협박하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라는 강요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 다 라는 점을 빼면 저와 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서로 좋은 감정을 갖고 만났고 다시 시간이 지나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 뒤로는 고인과 좀처럼 연락을 주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헤어진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둘 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이 알려진 배우이기도 했고, 고인이 저와 같은 소속사에 있었을 때는 고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입장이라 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겪었을 때 쉽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고인의 유족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가 음주운전 사건 당시
고인이 저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인은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인에게 어떤 연락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뭐라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말이 변명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가만히 있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늘 과분한 사랑을 받는 만큼 오해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이 아닌 일도 사실처럼 돌아다닙니다. 저는 그 또한 제가 감당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유족은 제가 고인의 저 남자친구라는 이유로 제가 고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너는 미성년 때부터 고인을 농락했다. 너 돈으로 고인을 아빠 죽게 했다. 너 우선 이 음성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족이 저와 고인의 관계를 평가한 이후에 유족의 입장을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의 증언을 공개했습니다. 폭로가 되고 나서 새롭게 녹음한 통화로 이분은 저희 소속사 고인과의 채무 관계에 대해 2차 내용 증명을 보내 고인에게 채무에 대해 압박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당시 제 소속사 대표 통화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통화 잠시 괜찮으십니까? 네, 그럼요. 저희 그 변호사님 측에서 말씀드리는 건 내용 증명이 하나가 더 갈 거래요. 네네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보내드릴 건데 그냥 문자로. 네네. 네네. 그래서 그거 뭐 놀라지 마시고 그냥 네. 행정 절차상 네네. 저희가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안 보내면은 제가 네. 배임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절차상 답변이 없어서 또 보낸 부분이니까 네. 너무 놀라지 마시지 않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답변서 부분에 있어서 뭐 기간을 러프하게 잡으셔서 뭐 어떠한 네. 기간 내에 이렇게 뭐 갚아 나가려고 한다라고만 네네네네네. 보내주시면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회사 준법 전신에 위배되지 않게끔 저희도 행정 절차상 뭐 이렇게 오고 가고 한 거잖아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걸 뭐 구두상 뭐 제가 뭐 천천히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네네, 배임이라. 그럼요. 회사인데 회사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로운 씨한테도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는 이번 논란으로 알게 된 내용이지만 2차 내용 증명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고인의 마지막 소속사 대표님이 1년 전 통화와 완전히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얼마든지 인정하겠습니다.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음성 증언들은 사건 폭로된 뒤에 새롭게 녹음한 것들입니다. 네, 지금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유족이 관련된 여러 가지 제기된 처음에 의혹들에 공개한 관련해서 입장을 거의 내용도 지금 25분 넘게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계속 되니까 한 30분 넘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뉴스파이트가 시간 관계상 이 이걸 먼저 카톡은- 짚어볼게요.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김수현 씨가 말한 핵심은 뭔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핵심은 이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성년자 교제 논란에 대해서 김수현 씨가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에 교제하지 않았다. 성인이 된 이후에 1년 정도 교제했다라고 입장을 밝힌 거고, 두 번째 의혹인 그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김세론 씨가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거거든요. 네.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채무 압박 내용 증명을 보내긴 했으나 네. 채무 압박은 아니었다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그 미성년자 시절에 사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는 아직까지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혹시 허준 변호사 한 40초 남았는데요. 혹시 이제 이 영상, 이 회견을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봤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추가 대응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추가 대응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김세론 씨 유족 측을 대변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추가적으로 증거들을 공개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예고 영상을 어제 저녁에 올렸고 또 사진도 올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마 김수현 씨가 고 김세론 씨와 미성년자 당시에 교제하지 않았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네. 지금 조금 들긴 합니다만은 네. 어떤 설득력 있는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고 하면 반박 증거가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얼마 전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정리된 대로 또 내일도 다시 짚어드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